안녕하세요.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그룹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내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언제 말해야 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의 64%는 본인이 클라인펠터인지 모르고 살게 되고 결혼 후 임신을 시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혼 전부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언제쯤 밝혀야 하는 걸까요? 클라인펠터 증후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그룹 자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또한 컨디션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형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력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진단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천성 약시나 청력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비 감염으로 간염 보균자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떠한 질환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결혼할 사람이나 애인이나 언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클라인펠터 지원 그룹의 대장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그 질병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임에서 본인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굳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의견에 조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질병이 있다는 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좀 못된 사람들 만나면 면전에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했더니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의 애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랑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약에 자연스럽게 만난 관계라면 썸의 초기나 중반 정도에 이제 너무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거는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소개팅이나 맞선의 자리라고 한다면 아예 만나기 전에 아니면 처음에 얼굴 보자마자 내가 그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클라인펠터 지원 그룹에 있는 클라인펠터 분들 중에도 이제 소개팅이나 맞선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만나기 전에 내가 클라인펠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이 그거를 오케이 해서 이제 만남을 갖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내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평생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거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이 되고 만나기도 전부터 주눅이 들고 좀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죠. 상대방의 인간성, 그다음에 경제력, 그다음에 포용력 이런 것들, 성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질병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약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것을 나의 인간성과 나의 장점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만약에 썸 타는 관계라고 하면 썸에 그래도 한 중반기 정도 좀 심각한 관계가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소개팅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나자마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와 단어 선택입니다. 너무 비장하게 나 사실 엄청난 병이 있어 라고 시작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암이나 불치병 같은 공포를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남들보다 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야.
너한테는 꼭 미리 말해주고 싶어. 질환이나 장애라는 단어 대신 관리하고 있는 상태, 염색체 특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가 나의 상태를 비극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상대방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백 후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보 부족형. 그게 뭐야? 건강에 많이 안 좋아?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준비해둔 의학적 팩트를 차분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호르몬 관리만 잘하면 일반 남성이랑 똑같아라고요. 둘째, 공감 및 걱정형. 그동안 혼자 고민 많았겠다며 당신을 안아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 중인지 보여주며 안심시켜주세요. 셋째, 충격 및 회피형.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처음 접하는 정보에 당황한 것뿐입니다.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해의 시간을 거쳐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 문제는 어떻게 말하죠? 의학적 팩트 전달하기. 클라인펠터 당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죠. 난 아이를 못 가져라고 단정지어 말하지 마세요. 최신 의학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자연 임신은 확률이 낮지만 우리나라 의료진의 미세 다중 수술 성공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원할 때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함께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클라인펠터를 인생의 결점으로 여긴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세심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성실한 남자라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상대방 눈에도 당신은 책임감 있고 멋진 남자로 보일 것입니다. 염색체는 당신의 일부일 뿐 당신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별 문제 없이 조절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인내심과 참을성이 그만큼 강하고 질환에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